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1학년도 경찰대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의 그 도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의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때 방정식 절대값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이 이 k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요. m보다는 작을 때 이 m의 뭘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의 절대값, 즉 x축보다 들어올렸을 때 저 상수함수 k랑 몇 점에서 만날 조건? 4점에서 만날 조건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도함수가 x는 마이너스를 뭘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원래는 fx가 맞죠? 최고차계수가 1인 x 세제곱 더하기 나머지 2차식, 1차식 상수항이 있는 3차식을 알고 있었는데 얘에 대한 도함수가 x는 마이너스 최소를 갖는데 뭐라고요? 도함수가요.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2차계수 좀 쓸까요? ax제곱까지 다 씁시다 일단은. 더하기 c. 얘가 3x제곱에 더하기 2ax에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런데 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를 갖는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으로서 해당하는 그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다?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얘를 완전 제곱을 통해서 만족하는 a를 구해야 되고 또는 얘를 한 번 더 뭐 해서요? 미분 한 번 더 해봐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6x 더하기 얼마? 2a가 돼서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인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게 얼마다? 0이 되는 a를 구하면 되겠다. 따라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2a가 0이 되는 즉 a가 얼마가 된다? 3이다 라고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가 3까지 해서 우리가 여기를 요 정도까지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까요? 우리는 이제 어떤 해석? 저 절대값 fx-f-3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조금 잘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선생님이 요 fx에 미분한 걸 가지고 한번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당연히 개형이라는 것은 미분한 거의 근의 개수 따라 달라지는데 해당하는 이차함수의 근의 개수는 없거나 또는 하나거나 몇 개인 거? 2개인 거가 있겠죠.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여기에 지금 요게 y는 0, y는 0이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럼 해당하는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개형을 그려보면 fx의 개형은 어떻게 된다? 1번은 어떻게 된다? 얘가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맞죠?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는 한번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0 되게 그려지겠고요. 마지막 3번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러한 개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1번과 2번 그래프는 우리가 여기다가 뭘 뺄 거다? f-3을 뺄 거예요. 어떤 f-3을 뺀다라는 건 결국 y쪽으로 평행 이동을 한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럼 얘를 위아래로 옮겨봤자 우리는 절대값이라는 그래프는 x축을 딱 잡았을 때 결국 얘를 들어 올리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어떤 k라는 상수함수와 몇 점에서 4점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f-3을 뺐을 때 위아래로만 움직여봤자 어차피 x축의 위치를 어디를 잡던지 얘를 들어 올렸을 때 해당하는 4점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일단은 요 그래프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몇 번 조건만 생각한다? 그렇죠. 3번 조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은 전부 다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3번 조건도 잘 보세요. 3번 조건에 우리가 개형을 그릴 때 결국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서 해당하는 개형을 그리는데 요 미분한 게 뭐의 대칭이다? 마이너스 1의 대칭이죠. 이게 중요해요. 마이너스 대칭.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3차 함수 개형을 그리게 되면 요렇게 될 건데 이 3차 함수는 아까 했던 x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마일, f 마이너스 1에서
대칭인 그래프가 됩니다. 어떤 그래프가요? fx 그래프가. 미분한 게 마이너스 1에서 대칭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원함수를 구한 요 fx는 요 점의 항상 대칭이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y는 fx인데 우리는 여기다가 뭐 할 거예요? 마이너스 f3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f 마3을 할 거예요. 그럼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f 마3을 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얘를 마이너스 f 마3만큼 평행 이동해서 내린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도 그냥 변하는 것 뿐이죠. f 마3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하나의 새로운 gx라고 두고요. 해석을 해볼게요. 즉 이제 얘가 y는 gx 그래프예요. 얘는 지금 말, g 마이너스 1에서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 요거 보이시나 얘는 얼마 집어넣으면 0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0이에요. 뭐라고요? 마3을 집어넣으면 0이라고요. 그 얘기는 이미 얘는 항상 뭘 인수로 가지고 있냐면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는 무조건 가지고 있는 3차 함수가 되겠다는 게 기본입니다. 이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나머지 식은 몇 차식? 여기 2차식이 될 거예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왼쪽 그래프 갈게요. 왼쪽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냐면 무조건 x축과 마3에서 한 점에서 만나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f-3은 이 gx는 얼마에서 만난다? 마이너스 3에서 무조건 근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x축을 어떻게 잡아요? 그렇죠. x축을 얘보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또는 어떻게 돼요? 마3이 이렇게 돼서 만날 수도 있겠죠. 접하게.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마3 하나근. 마3은 전부 다 왼쪽이겠죠?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또는 이게 뭐 이렇게 접할 때도 되겠고요. 여기가 마3. 그런데 이거보다 위에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까요? 요렇게 x축을 잡았을 때 그것과 지금 k가 서로 다른 내실근의 조건이에요. 얼마부터? 0부터 m까지가 되는 m의 뭘 구하라? 최대값을 구해볼 거예요. 그럼 얘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밑에 거를 1번이라고 번호를 매겨서 한번 그래프를 좀 생각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봅시다. 자, 여기서가 이제 절대값을 하면 여기를 뒤집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지우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4점에서 만날 조건에 해당하는 K를 생각해 봤더니 K가 언제부터 4점이냐면 보이시죠? 어떻게? 지금 요런 데는 2점이고 요거 1점, 그리고 2점, 여기가 3점. 그렇죠. 여기부터가 4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X축이 어디 있죠? 여기에 있죠. 이 범위가 0보다 클 때부터 해서 4점이 돼야 되는데 X축이 여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왜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얘가 4점을 가진 거니까 얘가 0이 아니잖아. 얘가 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1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몇 번? 2번으로 해볼까요? 자, 2번도 마찬가지 요렇게 돼서 요거 좀 지우고 요렇게 돼서 여기서 접하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뒤집어 올려서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딱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면 봅시다. 지금 해당하는 요 노란색 그래프에 요렇게 갔을 때 x축을 y는 K를 여기를 딱 잡으면 얘가 지금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네요. 보여요? 이때가 4개가 돼요. 됐죠? 그러면 결국에 어디까지 되게 그래요? 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그렇죠. 요 극대가 되기 전까지가 딱 4개가 되니까 2번 그래프에서 해당하는 m의 최대값이 언제일 때다? 그렇죠. 극대가 될 때면 되겠다라고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서 지금 2번은 되겠고 2번일 때는 뭐다? 극대일 때가 k값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 m의 최대값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3번 그래프 가볼까요? 3번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3번은 우리가 지금 여기 밑에 부분을 다 뒤집어 올릴 거고요. 해당하는 것을 우리 연두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올리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는 k가 기본적으로 점의 개수가 많이 만나려면 요거보다는 몇 개다? 요거일 때 딱 3개고요. 얘보다 살짝 올라가면 몇 개다? 6개가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4점에서 만날 때가 0보다 살짝 커야 되는데 이때는 6개가 되니까 요 3번 그래프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살짝 더 위에 올리더라도 안 되는 거는 충분히 학생들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 마지막 4번 그래프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그래프는 분홍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분홍색으로 해서 여기 들어 올리면 여기가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얘가 X축에서 4점 만나려니까 요렇게 Y는 K를 가지면 몇 점? 4점이 되겠고 그럼 마찬가지 결국에 여기도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다? 4점에서 만날 조건이 되겠다.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몇 번과 몇 번이다? 그렇죠. 2번과 3번에 대해서 2번에서는 우리가 마3이 극대가 될 때를 구하면 되겠고 그리고 4번에서는 우리가 얘를 뒤집어 올렸을 때 여기죠. 여기가 뭐가 되게 하는 극대가 되게 하는 그 값을 찾으면 될 겁니다. 그게 m이 될 거고요. 그 중에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다. 됐죠? 이제 후보를 2개로 줄여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번 후보부터 갈게요. 선생님 2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2번. 자, 2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얼마다? 마3에서 뭐하고 있어요? 마3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요 점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한다면 좋아요. 해당하는 요 gx식이죠. fx 빼기 f 마3. gx가 곧바로 이거예요. 요거는 x 플러스 3과 나머지가 x 마이너스 알파의 뭐가 되겠다?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얘가 이제 gx가 되겠고 그때 무슨 값 그냥 구하기죠? 그렇죠. 극대값을 구하기가 됩니다. 됐나요? 됐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 극대값을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건데 자,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요 식에 누구를 찾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알파를 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알파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자 보세요. 이 알파 값을 구하는 방식은 요거를 미분을 2번을 해서 구해도 되고요. 또는 그래프의 대칭성만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는데 요 점이 조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 gx라는 것은 2개를 뺀 걸로 만들어진 함수고요. 선생님이 아까 fx를 어떻게 잡았죠? fx라는 것은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에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지금 요 x제곱 더하기 여기는 모르지만 우리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즉 얘를 우리가 전개를 해서 뭐라고요? 전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 x 플러스 3과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x와 더하기 알파 제곱에서 여기서 x 세제곱하고 x 제곱까지만 보시면 돼요. 얘랑 지금 얘랑 만나고 얘랑 만나는 더하기 3x제곱하고 마이너스 2알파 x제곱에 나머지 필요 없이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 부분이 누구랑 같아야겠다? 얘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 여긴 어차피 상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3과 누가 같다? 3 마이너스 2알파가 같아야 되니까 뭐예요? 알파가 0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됐죠? 또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아까 요 식에 대해서 요 식을 아까 미분을 좀 해보면 되는데 요 식을 실제로 2번 미분해보면 돼요. 2번 미분해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했던 원래 fx가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맞죠? f'에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0 되는 데가 마이너스 1이다시피 어차피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은 뭐가 되니까 상수기 때문에 얘를 2번 미분한 것도 아까 처음에 fx 2번 미분한 거랑 같아지는 0 되는 값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2번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게 0이다 해도 해당하는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파가 얼마다? 0이란 걸 구했어요. 그럼 우리는 완벽하게 알파가 0이란 걸 구했으니까 여기가 그냥 x 제곱이 될 거다. 됐어요? 자, 봅시다. 그럼 그림으로 가요. 그림으로 가면 지금 얘가 0이에요. 자, 얘가 0이다. 이제 0. 됐죠? 그러면 또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거 보여요? 얘랑 얘가 요 점의 대칭이거든요. 대칭. 맞죠? 그러니까 요 x좌표는 얼마가 되겠냐면 여기가 0이면 여기 대칭이니까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네요. 됐죠?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대칭. 우리는 요 마이너스 2 값이 m의 최대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되겠죠? 따라서 g-1을 구하라. 따라서 g-1을 구해보면 여기 식에서 여기죠. 여기서 g-1을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1 곱하기 4가 되니까 4가 돼서 얘가 지금 처음에 나올 수 있는 후보가 됩니다. 됐죠? 요거일 수도 있고요. 4번으로 가볼게요. 4번 그래프로 가볼까요? 4번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지금 4번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에서 접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3에서 접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한 근이 뭐다? 얘가 되겠다.
됐죠? 그러면 똑같이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가서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4번. 이번에는 gx가 3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얘가 x 플러스 3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다. 됐죠? 마찬가지 이것도 전개해서 그냥 갈게요. 똑같이 x제곱에 더하기 6x 플러스 9에다가 여기서 x 마이너스 알파를 만나서 아까 식하고 비교한다 그랬죠? x 세제곱에 그리고 얘랑 만나면 얘랑 마이너스 알파 x제곱에 더하기 6x제곱에 더하기 나머지. 됐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요? 아까 여기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6이 뭐랑 같아야 돼요? 그렇죠. 3이랑 같아야 된다. 따라서 알파는 얼마가 된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가 3이 됩니다. 여기가 3이 된다. 됐죠? 자, 그럼 여기가 3이 되겠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구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라 그러면 그래프 다시 한번 가봐야 돼요. 그래프로 가요. 그래프로 가면 어디라고요? 여기죠, 여기. 요거. 얘는 뭐예요? 결국에는 요거를 들어 올린, 맞죠? 여기가 마3, 여기가 얼마? 3이 되고 그때 극대값에다가 뭘 붙인 거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들어 올린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얘 뭘만 구해주면 돼? 극대만 구해주면 되겠다. 이 극대는 원래 무슨 값? 극소가 되는 이 값이 되는 거죠. 됐나요? 따라서 우리는 요 극소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요 극소값은 원래가 우리가 아까 구하려는 아까 식에다가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이런 고난이도를 문제를 풀 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려면 비율을 좀 알아두면 문제 푸는데 좀 용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마3과 3일 때 해당하는 요 상황에서 요 비율이 항상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항상 2대 1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가 총 6칸인데 그중에 몇 칸만 가는 거예요? 6칸을 3으로 나눠서 2칸, 4칸을 가게 되면 그래서 4를 더하면 여기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미분을 통해서 구해야 될 극소값이 되는 x값을 뭘 통해서 그냥 이렇게 비율로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다. 이걸 한번 활용해 보세요. 따라서 여기가 얼마가 된다? 1이 되겠고요. 우리는 절대값 g 1을 구하면 되겠다라고 꺼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식을 가서 이제 절대값 g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죠, 여기. 여기다가 우리가 절대값 g를 구해보자.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여기가 4에다가 16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되겠다. 그래서 얼마다? 32가 되겠네요. 자, 아까 값을 구했던 것은 4가 됐고요. 이번엔 32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 값이 더 최대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되겠나요? 그렇죠. 누구? 32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32보다 작으면 0보다 크고 30보다 작으면 우리는 얘가 내실근을 가질 조건이니까 해당하는 m의 최대값은 맞죠? m의 최대값은 얼마다? 32다.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